만렙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한 코인 투자를 지향하는 코인 만렙입니다. 어제 열린 맥시 거래소에서 진행하는 라이트코인 관련 국내 독점 행사인 총 1,500만원 제공 이벤트가 아직도 진행 중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코인 잘 받아가시기 바라며 새로운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의 코인 소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러시아 디폴트 소식이 가장 큰 뉴스가 아닌가 싶은데요. 기사 제목 정도만 살짝 보신 분들이라면 드디어 러시아가 디폴트를 선언했구나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나마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일으킨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때문에 국제적으로 고립이 된 상태지만 의외로 잘 버티는 것은 물론 오히려 천연가스 등의 재생에너지 수출 활성화로 러시아 경제는 생각보다 탄탄하게 흘러가는 듯해 보였지만 결국 러시아는 6월 26일까지 최종적으로 갚아야 할 국제를 갚지 못하고 채무 불이행에 해당되는 디폴트를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갚지 못한 이자는 1억 달러로 약 1,300억 원 정도고 지난 5월 27일까지 만기였던 상황에 30일간의 유예 기간조차 어제 기준으로 지나버려서 결국 디폴트가 된 것인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말 그대로 러시아 경제가 박살난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 러시아 디폴트 사태는 러시아 경제가 박살나서 발생되었다고 해석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무리가 있습니다. 경제 지표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곳은 당연히 투자 시장일 것이고 대표적인 투자 시장에 해당되는 주식 시장의 경우 6월 1일부터 24일까지의 주식 시장 등락률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내리고 있는 상황에 러시아는 17%가 넘는 상승으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러시아는 현재 여러 가지 제재가 있지만 투자 시장은 회복 및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고 해석할 만한 객관적인 지표를 할 수 있는데요. 어째서 러시아는 채무 불이행이 발생된 걸까요? 그것은 러시아가 돈이 없어서라기보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러시아 제재로 인해 발생된 것이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 해서 이번 디폴트가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몇몇 기사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러시아가 결국 망했다 라고 해석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객관적이라 할 수 있고 실제로 러시아 디폴트가 발생된다 해도 이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신용평가사는 러시아 제재로 인해 국채를 평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러시아 디폴트를 공식화해서 발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러시아 디폴트와 관련된 국내외 뉴스를 정리하면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코인러니까 이 상황이 코인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러시아 국채는 달러채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자 역시 달러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러시아 화폐인 루블화로 지급할 수 없는데 이번 침공으로 인해 여기저기에서 루블화를 받지 않는 사태가 일어났죠. 이를 러시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국에서는 당연하게 이용되고 있는 루블화를 전쟁 좀 일으켰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러시아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국이 만든 달러만 받는다고 하는 거면 앞으로 이런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가능하다면 기축통화라는 걸 한번 뒤집어버리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 생각은 사실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머리가 있는 모든 국가에서도 동일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달러 기축통화가 결국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게는 그다지 득될 게 없다라는 것을 알고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덤빈 나라가 바로 중국이고 중국 CBDC를 통해 디지털 세상에서의 기축통화를 위안화로 하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죠. 그러면 만약 중국 혹은 러시아가 지금의 달러 기축에서 그들의 화폐로 기축통화가 되면 지금보다 나아질까요? 기축통화로 바뀐 해당 국가는 당연히 엄청나게 좋은 소식이겠지만 반대로 기축으로 선택되지 않은 모든 국가에서는 아마도 차라리 미국 달러가 기축이었을 때가 훨씬 낫지 라고 생각할 확률이 훨씬 높을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미국 달러가 기축이 되어 있는 현재 상황에 익숙해져 있기도 하지만 만약
미달러 대신 중국 위안화가 기축이 된다면 해외여행 갈 때마다, 해외 쇼핑을 할 때마다 중국 돈을 써야 한다면 저는 기분이 좋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다시 말해 기축 통화라는 것이 어느 국가 주도의 화폐가 되는 순간 당연히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이미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암호화폐로 말이죠. 암호화폐, 저는 도지코인이 그렇게 되길 바라지만 많은 분들의 공감을 위해 지금부터 대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으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한 국가에 예속되어 있지 않은 탈국가화된 화폐의 기능으로도 사용 가능한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기축통화를 비트코인으로 하게 되면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국가 주도 기축통화가 결정되면 생길 수 있는 대부분의 단점이 한 방에 해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러시아 사건으로 인해 미국, 러시아, 중국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국가는 100년 정도 주기로 바뀌었던 기축통화가 더 이상 한 국가 기준이 아닌 기축통화의 진정한 의미처럼 특정 국가에서 주도하지 않은 탈국가화, 탈중앙화된 비트코인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다만 비트코인이 기축이 되어버리면 탈국가화가 되는 건 너무 좋지만 탈중앙화까지 되어버려서 자국 내 금융사들이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를 쉽게 결정할 수 없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미 터져버린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과 러시아의 디폴트 사태가 특정 국가에서 주도하는 화폐를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는 생각을 부스트하는데 적잖은 역할을 했고, 세상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금융권에서조차 비트코인이 실제로 활용되는 것이 문제가 없음을 인정하고 투자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의 암호화폐 투자 시장은 의외로 상당히 적극적인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소지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쉬운 설명을 위해 비트코인이 세계의 기축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긴 했지만 다른 코인은 기축이 될 확률이 없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미래의 기축은 지금의 달러 패권 기축과는 매우 다른 분위기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미래의 화폐는 비트코인을 필두로 리플과 같이 중앙화된 통제가 어느 정도 되는 코인도 필요할 것이고, 대중성이 엄청난 도지코인 역시 충분히 그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보는데요. 다시 말해 비트코인만 화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몇몇 코인들도 같이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어서 화폐의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자동차나 내 집 마련 등은 묵직한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고 편의점에서 가볍게 음료를 사 먹는 정도의 비용은 도지코인으로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앞으로의 미래를 단언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위험한 발언이지만 단언컨대 미래는 더 이상 지금의 원화나 달러 같은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닌 디지털화 될 것입니다. 그리고 디지털화된 화폐는 이미 만들어져 있고 아직 걸음마 수준이긴 하지만 그 코인들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던 2009년에는 아무도 몰랐었고 2010년대 초반에는 극소수나 사용하는 실패할 디지털 자산이라 했고 2010년대 후반에는 범죄자들이나 사용하는 별 볼 일 없는 것이라 했고 2020년대 초반인 지금은 아직은 이상한 언제 망할지 모르는 코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범죄자들이나 이용하는 이 코인을 지금은 금융사에서도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2020년대 후반에는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 표현하게 될지가 기대가 되네요. 어쩌면 2025년에는 이와 같은 기사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3년 전에 도지코인 100만원어치 샀다면 지금은 10조 부자. 제발 이런 기사들이 나와주길 바라며 오늘 준비한 소식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만렙의 여러분 모두 성투합시다.